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류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류 전력.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저항부하와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에 교류 전류를 흘렸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각각의 임피던스가 복소수로 표시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전류가 나타나고 복소수로 나타나고 임피던스도 뭐 복소수로 되고 하는데, 그럼 저항과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서 그 세 가지에다가 교류 전류를 흘리면은 실제 교류 전력은 어떻게 될까? 전력은 뭡니까? P는 옛날에 생각하면 P는 V 곱하기 I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하는 그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 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결과값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일단 저항에다가 교류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보시면은 일단 저항 회로가 있고 여기다가 교류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리면은 일단 교류 전압이 걸리면 뭡니까? 전압은 병렬이니까 여기 전압계를 재면 몇 볼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류는 증일로 연결하면 또 몇 암페어인지 나올 건데, 이건 다 순시값으로 나올 거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교류를 전압을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라는 전압을 걸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I는 뭐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죠. 이미 공부했잖아요. R분의 V고, 그래서 R분의 V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R분의 V를 그냥 시료값의 I라고 하고 루트 2I 사인 오메가 t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P는, 자, 순시가 P입니다. 순시전력 P는 V 곱하기 I. 이건 뭡니까? 소문자 V 곱하기 I를 곱하면 순시가 되겠죠? 그걸 하면은 그대로 곱해봅시다.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루트 2I 사인 오메가 t.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 제곱이 되면 2VI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원래는 피상전력이 되겠죠? 볼트 암페어로 표시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게 순시값이단 말이지. 그래서 사인 제곱 오메가 t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을 한 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록에 실어놨는데 반각, 배각 공식이 있어요. 삼각함수에 반각 공식, 배각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은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어떻게 나오느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대로 적용을 하면은 P는 2VI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VI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나온다. 이걸 풀면은 VI 마이너스 VI 코사인 2 오메가 t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 코사인 2 오메가 t는 뭡니까? 이거는 2 고조파죠. 오메가 t를 기본파라고 하면은 고조파라 그럽니다. 원래 기본파는 뭐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이것들 기본파라고 하면은 2, 3, 4, 5, 6, 7 이런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것들, 몇 배수가 되는 것들은 다 고조파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1에서 1, 3, 5, 7 이렇게 3, 5, 7 홀수배로 나가는 고조파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오메가 t도 결국은 고조파죠. 근데 문제는 이 코사인 2 오메가 t라는 이것을 갖다가 한 사이클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은 vi 코사인 오메가 t는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면 제로로 돼서 이것은 결국은 한 사이클을 지나면 0으로 되는 수치다. 그 남는 거는 뭡니까? v 곱하기 i 밖에 없다. 그래서 v 곱하기 i는 뭐야? 여러분 직류할 때 했잖아요. P는 V 곱하기 I다. 대문자로 나왔네. 단지 여기서는 뭐야? 교류의 시료값이다. 그죠? 교류 전압의 시료값, 교류 전력의 시료값을 곱하니까 전력이 나왔다. 이게 뭘로 표시돼요? 결국 와트라는 거지. 뭔 와트? 실질적인 값. 실질적으로 에너지로 활용하는 값. 그 와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효 전력이라고 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저항부하를 넣으면은 저항부하에다가 교류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려서 교류 전력을 얻으면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을 곱한 것과 같은 값이 된다.
되셨나요? 우리가 아는 실력으로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그러면은 인덕턴스 부하 L 부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봅시다. 자, I를 루트 2I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죠. V는 L di dt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미분을 하면은 루트 2V 코사인 오메가 T를 나올 거다 이제. 물론 이때는 저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표시를 했지만 결국 코사인 오메가 T다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P는 어떻게 되나? 계산해 봅시다. VI니까 2VI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를 계산을 안 해봤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록에 있는 백악 반각 공식을 이용하면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는 2분의 사인 2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요것은 제 교재에는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 이걸 환산을 하면 사인 2 오메가 T가 된다. 자, 아까 코사인 2 오메가 T나 사인 2 오메가 T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은 결국은 한 사이클을,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한 사이클을 지나면 결국은 총 면적이 제로가 돼버려. P가 제로가 돼버려.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도 전력이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할게요. 인덕턴스 회로는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자, 반 사이클에서 충전했다가, 충전이는 플러스 쪽이죠. 또 반 사이클에서 방전했다가, 이렇게 충방전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충방전만 하면서 결국은 전력 소모는 없다는 얘기지. 저항부하처럼 실질적인 전력 소모는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자, 콘덴사 부하에다가 교류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려서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똑같은 개념으로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보이죠? 보시면은 자, V를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라 그러면은 맞죠? 자, I는 dq 델타 q t분의 q잖아요. 그걸 미분화시키면 dq dt. q는 뭐야? cv. 맞아요. 그래서 dv dt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루트 결론적으로 이미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루트 2 오메가 cv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와. 됐나요? 그래서 오메가 cv를 어떻게 한다고? 시료값이니까 이것을 i의 시료값으로 대표적으로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루트 2i 코사인 오메가 t로 대표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은 v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고 i는 루트 2i 코사인 오메가 t. 이걸 곱합니다. p는 v 곱하기 i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vi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된다. 이걸 아까 뭐라 했어요? 계산을 하면은 사인 2 오메가 t가 된다.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더라. 한 사이클을 지나면 제로가 되더라. 오른쪽 그림 보시죠. 전체가 면적값은 제로가 되버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정전 용량 회로도 에너지를 충방정만 반복하면서 전력 소모는 없다. 결국은 인덕턴스 회로하고 정전 용량 회로는 충방정만 하지 전력 소모는 없다는 얘기지.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시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전력 소모를 하는 데는 뭡니까? 저항부하밖에 없어. 그러면 인덕턴스 부하, 즉 코일이나 콘덴서 부하, 정전 용량 부하는 전력 소모가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저항부하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뭐랍니까? 유효전력이라 그래. 얘들은 뭐야? 전력 소모는 없는 전력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뭐라? 무효전력이라 그래. 됐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주 많이 쓰는 회로,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많이 적용하는 회로, 그 다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회로, RL 직렬회로를 봅시다. RL 직렬회로. 자,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직렬회로에다가 교류 전압을 걸면은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측정할 수 있을 테고, 또 전체 회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전류의 직렬 연결하면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압과 전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결국은 R과 L이, R은 실수고 L은 뭡니까? 허수죠. 그래서 복소수기 때문에 V나 I는 다
복소수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V를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라는 전압을 걸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Z는 어떻게 됩니까? Z는 이제 계산하면 되죠. R 저항의 직렬처럼 R 플러스 L 그냥 L이 아니다. 그죠? 저항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J 오메가 L. 그러면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삼각함수 들어갑시다. 삼각함수 뭐야? 밑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곱하기 가로 세로잖아요. 가로 세로 제곱이다. 그지? 그래서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Z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제곱이다. 됐나요? 크기는 그렇고 각도는 어떻게 돼요? 각도는 항상 이런 복소수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 자, 임피던스가 나오든지 전력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자, 시타는 어떻게 돼? R분의 오메가 L 되겠죠? 실수분의 허수. 자, 시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라디안으로 표시될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RL 직렬해줘야 그러면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그럼 Z의 크기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제곱이다. 또 시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다. 이거를 딱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삼각형을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됐나요? I 뵙소. I는 어떻게 돼요? Z분의 V죠? 그러면 루트 2 Z분의 V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가 된다. 왜 마이너스 시타가 돼요? 복소수 계산했잖아요. 자, Z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Z고 각도는 시타다 됐잖아요. 그게 분모로 오니까 원래 V는 크기는 V고 각도는 제로죠. 그러니까 제로에서 마이너스 시타니까 마이너스 시타지. 됐나요? 그래서 I는 루트 2I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다. 이 얘기는 뭡니까? V를 기준으로 V가 제로면 위상이 제로일 때 뭡니까? 위상이 제로면 얘는 마이너스 시타야.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I는 마이너스 시타만큼 어떻게 된다고? 뒤진다. 왜 뒤져? 시타라는 값은 결국 시간 개념도 있다고.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계를 돌리면은 각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시타만큼 지나야지만 0이 된다는 거지. 됐나요? 시타만큼 지나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I는. 그래서 V보다 I는 지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일단 봅시다. 봅시다. 자, 그래서 P 봅시다. 순시절죠. P는 V 곱하기 I다. 그러면 2VI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인데 그 대신에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다. 그죠? 마이너스 시타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메가 T를 A라 하고 알파라고 마이너스 시타를 베타라 하면은 결국 백악공식, 반각공식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또 나옵니다. 이건 제 블로그에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내느냐? 자, 2VI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는 코사인 오메가 시타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풀이는 제가 안 해드릴게요. 그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결국은 VI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VI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 볼트 암페어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시타라는 값은 시간이 관계없이 정해진 숫자죠. 각도가 정해지면 정해진 숫자죠. 이거는 뭐야? 상수입니다. 그죠? 상수라고. 어떤 각도가 있으면 상수라고. 됐나요? 물론 시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은. 근데 자,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는 단지 위상이 오메가 T에 2 오메가 T에 비해서 위상이 시타만큼 뒤졌다는 뜻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것도 한 사이클을 지나면 제로가 돼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남는 거는 뭐만 남습니까? VI 코사인 시타만 남는단 말이지. 자, 소문자로 표시한 것은 결국 뭡니까? 이거는 순시값이다. 볼트 암페어로 비상전력으로 표시한 순시값인데 결국 여기 남는 거는 고정적으로 남는 건 뭡니까? 전압의 시력값에다가 전류의 시력값에다가 코사인 시타를 곱한 값이 확정된 값으로 되는데 이걸 보면 대문자 P로 넣습니다. 대문자로 나타낼 때는 유효 전력을 표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RL 직렬회로의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P는 VI 코사인 시타 와트. 유효는 와트죠. 와트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지. 되셨나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실제로 전압과 전류와 전력을 파형을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결국은 이 과정은 다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뭡니까? RL 직렬회로가 나왔다. 그럼 뭡니까?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Z의 크기는 이렇고 시타는 이렇다. 그 다음 P는 VI 코사인 시타로 나온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RL 직렬회로하고 전하 전류의 벡터도를 한번 봅시다. 자, 벡터도를 가까이 보면은, 자, V가 루트 2 VI 사인 오메가 T는 뭐야? V의 각도 제로죠, 그죠? I는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니까 크기는 I고 각도는 마이너스 시타다, 그지? P는 VI 코사인 시타다, 그죠?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에 전압과 전류의 벡터를 보세요. I 코사인 시타는 I의 코사인 시타는 어떻게 돼요? I 코사인 시타는 실효값이에요. I 사인 시타는 삼각하면 상관없어요. 자, V가 0도 같으면 I는 뭡니까? 마이너스 시타만큼 벡터로 그려지죠. 그럼 시타만큼 각도 차이가 있어 위상이 뒤떨어진다, 그죠? I가. 그러니까 뭡니까? I 코사인 시타가 요 위에 삼각형 위에 윗면이야. V 쪽이야. 이건 I 코사인 시타가 되고, 또 밑에 거는 뭡니까? I 사인 시타가 되죠. I 사인 시타가 되는데, 수평으로 된 게 코사인 시타는 뭡니까? 이것은 실수값이죠. 여러분 직교 잡혀서 옆으로 된 것은 횡축은 실수, 종축은 뭡니까? 가로축은 실수, 세로축은 뭡니까? 허수를 표시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I 사인 시타는 뭡니까? 허수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V에다가 I 코사인 시타를 한 것은 뭡니까? 아까 뭐가 나왔어요? VI 코사인 시타는 뭐가 나왔어요? 와트, 실효값이 나왔어요. 이것을 유효전력이라 그래. 됐나요? 그 다음에 I 사인 시타로 놓은 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효값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좀 밑에 보시죠. 자, 유효전력은 뭡니까? P는 VI 코사인 시타다. 맞죠? 근데 PR을 표시했어요. R. 무효전력. 그럼 VI 사인 시타라고 표시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바로로 그래요. 단위를 바로로 그래요. VAR. 그리고 PR은 바로로 표시했는데 VI 사인 시타다. 이건 뭐라 그럽니까? 무효전력이라 그래. 자, 삼각형을 딱 그려가지고, 자, 유효전력은 가로축, 무효전력은 세로축 같으면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각도가 시타, 윗삼각이 시타죠? V와 I의 차이 시타죠? 그 시타는 어떻게 되나? 그럼 비상전력은 어떻게 되나? VI가 되는 거지, VI. 됐나요? 그래서 P는 VI 코사인 시타는 유효전력, PR은 VI 사인 시타는 무효전력, 비상전력은 뭐로? 단순히 볼트, 암페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유효전력과는 다른 개념이죠. PA는 VI다. 이거 나중에 전기기기 할 때 하겠지만은 이 볼트 암페어는 비상전력이다, 그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발전기나 뭐 전동기나 뭐 변압기나 이런 것을 용량을 표시할 때 유효적으로 몇 킬로와트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몇 볼트 kVA로 아니면 MVA로 표시해. 왜?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런 뜻이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 코사인 시타는 뭐냐? 코사인 시타가 뭡니까? 코사인 시타는 PA분의 P죠. 또는 VI분의 P죠, 그죠? VI분의 P다, 그죠?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 또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Z분의 R로 해도 똑같아. 왜? 이 코사인 시타는 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임피던스에서 나와서 Z분의 R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타는 뭐라 그러냐? 역률이다. 역률이 뭐야? 100이라는 아니면 1이라는 일을 줬을 때, 전력을 줬을 때 얼마만큼 실질적인 일을 한다고? 이만큼 코사인 시타만큼의 일을 한다. 됐나요? 그래서 역률이라 그래. 전체 전력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얼마냐? 역률. 그래서 파워 팩터에서 역률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저항만 있으면 전체를 일을 하죠. 저항은 그럼 코사인 시타가 뭡니까? 시타가 얼마입니까? 무와 그러니까 무효전력이 무효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타는 제로야, 제로. 코사인 제로는 몇 도입니까? 배웠죠? 1이죠. 그러니까 VI로 바로 되잖아요. P는 VI 나왔죠? 똑같은 얘기다, 이제. 그래서 코사인 시타가 저항이 있을 때는 시타가 제로이기 때문에, 시타가 제로고 코사인 시타가 1이기 때문에 VI로 표시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것을 이거 역률 또는 유효율. 사인 시타는 뭘까요, 그러면?
사인 시타는 무효율. 됐나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자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전동기죠. 전동기는 주로 뭘로 돼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부 코일로 갖고 있어. 코일은 뭡니까? 인덕턴스죠. 인덕턴스는 진상입니까? 지상입니까? 지상이죠. 지상 성분이 많게 되면은 전류가 계속 뒤떨어진다, 그죠? 맞아요? 전류가 뒤떨어지면은 V는 I 곱하기 Z죠? 그럼 전류가 뒤떨어지면 전압도 지상으로 된다, 그죠? 그 지상 성분이 전압이 섞이면은 합성 전압은 떨어져요. 실제 말로 여기서 전압을 100이랑 보내면 전압이 저 뒤에 가서 모타를 많이 쓰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압이 떨어지면 같은 전력을 하려면 많은 전류를 흘려야 되겠지.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역류를 보상합니다. 됐나요? 그러기 위해서 뭘 단다? 콘덴사. 진상 역류를 가진 콘덴사를 다는 거야. 그래서 콘덴사 때문에 역류를 개선된 역률 개선용 콘덴사 용량은 얼마냐는 것도 좀 식으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으로.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Q는 P 탄젠트 시타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2. 시타1은 뭐냐? 애초 역률이고 시타2는 뭐라고? 애초 역률각이고 위상각이고 코사인 시타1은 그 다음에 코사인 시타2를 개선 후에 역률이라고 가정하면 탄젠트 시타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2의 곱수로 되고 탄젠트 시타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함수에서 이미 교보제에 있는데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니까. 그러니까 괄호하면은 P 괄호하고 코사인 시타1분의 사인 시타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2분의 사인 시타2로 나타내서 kVA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P는 킬로와트, Q는 kVA의 단위로 나타냅니다. 이 식도 기억을 하십시오. 수시로 문제로 출제됩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그럼 이제 교류를 얘기했으니까 삼상교류를 봅시다. 삼상교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A, 도체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것을 그림 보십시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제일 역률이 앞선 게 뭡니까? V죠. A죠. VA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돌리면 기전력이 발생되겠지.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따라갈 것이고 이걸 기계적으로 120도 즉 3분의 2파이씩 3분의 2파이 아시죠? 3분의 2파이씩 간격을 두고 120도 120도 하면 360도죠. 그렇게 코일을 3개 해놓으면은 요게 120도의 위상각을 차이를 두고 위상이 뒤진 상태로 계속 기전력이 발생될 거다. 자, 예를 들어 왼쪽 식을 봅시다. 왼쪽 식을 보면 VA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VB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에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된 것일 거고 VC는 크기가 같다고 가정합시다.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4파이가 될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요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120도의 각을 가지고 VA와 VB가 VC가 이렇게 정연파를 그리면서 갈 것이다. 이거 그림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벡터로 해서 VA와 VB, VC는 몇 도 차이를 낸다고? 120도 차이를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전압이 걸리고 있어. 그럼 그 제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말이 세 마리가 120도를 가지고 똑같은 힘으로 바깥으로 끄는데 이 제로에서는 힘이 어떻게 돼요? 벡터로 계산하면 0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가 VA, VB, VC가 크기가 같다고 가정할 때 이걸 뭐라 하냐? 대칭 삼상 또는 평형 삼상 교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기능사는 99%가 다 평형 삼상 교류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기는 반드시 닫힌 회로가 돼야 된다, 그죠? 맞아요? 닫힌 회로가 되는데 단상은 상이 하나만 있다, 코일 하나만 있다. 이거는 만들 때는 뭡니까? 선이 두 개 쭉 가가지고 저항만 연결하면 한 개의 회로가 뭐가 됩니까? 닫힌 회로, 클로즈드 서킷가 되죠. 그런데 삼상은 어떻게 됩니까? 선 하나 쭉 연결해서 부하 연결해서 또 선 하나 쭉 연결해서 부하 연결해서 선 하나 부하. 그럼 나머지는 그 자체가 하나가 회로가 안 됩니다. 회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를 이 삼상의 뒤쪽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Y 결선이 있고 Y 전선 연결이 있고 델타 전선 연결이 있어. 됐나요?
그래서 Y 전선 연결은 뭐냐? 이렇게 밑에 자 그림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아래 그림 보시죠. 아래 그림. 위에 그림 보시죠. 자, VA, VB, VC가 벡터가 이렇게 전압이 형성된다면은 요 제일 제로 부분, 이 제로가 되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끝을 서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가 생겼어요? Y 거꾸로 한 것 같죠? 그래서 Y 전선 연결, Y 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벡터로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 한 상입니다. VA만 기준으로 합시다. VA 이거는 뭐냐면 상전압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상전압이라 그런다고. 한 상에서 걸리는 전압이야. 그럼 VA, VB, VC가 같다고 평행이라 하면 VA, V 이런 식으로 한 상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면 A 끝하고 B 끝하고 연결시킨 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VAB라 그래요. VAB 또 B하고 C하고 연결을 VBC, C하고 A하고 연결을 VCA. 이거를 뭐라 하냐? 선간전압이라 그래. 됐나요? 그러면 이 상전압하고 선간전압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벡터로 가지고 평형 사변인법이라고 합니다. 벡터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참고로 알고 있어요. VAB는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VAB는 VA에서 VB를 뺀 거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VA-VB라는 얘기는 VA 플러스 괄호 마이너스 VB하고 같다. 기하학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 봅시다. 자, VA가 오른쪽으로 가로축에 있어. VB가 120도 뒤로 해서 아래쪽으로 있어. 이것을 마이너스 VB를 하면 뭡니까? 요 기하학적으로 마이너스 VB는 요 완전히 반대쪽에 180도. 이게 마이너스 VB거든. 그러면은 VA하고 마이너스 VB하고 합친 값이 VAB라는 얘기지. 됐나요? 요것을 합치는데 요 합친 게 뭡니까? VAB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평행사변법이라 평행사. VA하고 마이너스 VB를 합친 게 평행사. 요 끝점이 VAB의 크기가 된다. 됐나요?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요 삼각형 있죠? 이등변상을. 이등변상을 가운데로 쫙 자르면 저 교재에다 설명하는 가운데로 자르면 한 개가 뭡니까?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죠? 직각삼각형 다 했잖아요. 삼각함수에서.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VA가 VB가 같다고 계산을 하면은 VAB는 루트 3배입니다. VA의 루트 3배가 되고 자, VA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30도, 6분의 파이에 앞서는 각이 되죠. 그래서 승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고 위상은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VB, C, VCA 다 같은 개념이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뭐를 연결했어요? 부하를 연결했다. 그죠? 똑같은 부하를 연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대신에 N은 뭡니까? N은 중성선이야. 요거 중성점을 선으로 연결해. 이걸 중성선, 뉴트럴 중성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Y계선은 뭐야? 3상 4선으로 많이 이용하겠죠? 중성선. 그래서 자, 요 상전압, 승간전압 있는데 문제는 전압은 아까 계산했죠. 전류 봅시다. 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위로 흐르겠지, 그지? 왜? 전원이니까 위로 흐르겠지. 위로 흘러서 A선을 타고 가서 오른쪽 가서 ZA에서는 밑으로 흘러내리겠지. 그래서 한 사이클로 해서 계속 순환을 하겠지. 중성선을 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전류가 뭡니까? VA의 이 상에 대한 전류를 상전류라 그래. 됐나요? IP, P를 합니다. 페이서. 상전류라 그래. 됐어요? 그 다음 상전류고. 그 다음에 A에서 A-로 가는 걸 이걸 선전류라고 그래. 선 맞잖아요. 선전류라고 그래. IL이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상전류하고 선전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림이 같잖아요. 다른 데 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Y계선에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 되시나요? 또 하나. 이 상전류와 선전류가 하나, 둘, 세 개가 결국 크게 똑같겠죠. 이것도 120도씩 차이 난다, 그죠? 자기들끼리. 그럼 다 합치면 제로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성선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평형 상태가 되면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원칙이라는 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Y 전선 연결에서는 VL은 자, 승간전압은 루트 3 VP의 6분의 파이다. 플러스 6분의 파이다. 뭔 얘기야? VP 상전압의 루트 3배고 승간전압은 상전압 루트 3배고
위상은 6분의 파이 30도만큼 앞선 전압이다. 자, IL은 IP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쉽죠? 자, 다음 해봅시다. 델타 해봅시다. 델타는 자, 뭐 생겼어요? A 전선에 A 상 있잖아요. A 상의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꽁지하고 위에 게 있으면은 그 위에 거하고 B의 꽁지를 연결하고 B의 위에 거하고 C의 꽁지를 연결하고 C의 위에 거하고 A의 꽁지를 연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델타 경선이 됩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제가 실제로 교재에도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역시 보십시오. V부터 먼저 생겨요. V. 여기 밑에 V 있네. V. 전압부터 먼저 생각해요. V. 자, 봅시다. V. 자, 상전압이 VA야. 맞나요? A하고 B하고 성간전압도 VAB야. 그럼 VA하고 VAB가 같아야 달라요. 아, 이거는 각계 그림을 그려놨잖아. 델타계에서는요,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뭐라고? 같다.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 이건 끝냅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봅시다, 전류. 자, 요 VA가 IA야, IA야, IA. 그 다음에 A-선에 가는 걸 IA, 요건 상전류야, 상전류. 그 다음에 IA, 이건 뭐야? 선전류야. 그럼 상전류하고 선전류 각계에서 다르겠어? 당연히 다르지. 자, A점에서 생각할 때 IAB는 들어간다, 그지? 또 ICA는 나간다, 그지? IA는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IAB는 IA 나가는 놈하고 IAB는 IA하고 ICA하고 같다. 맞죠? 이게 히로포의 전류법칙이야. 그래서 IAB하고 IA는 같을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상전류하고 선전류는 같을 수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러분이 벡터로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기하학적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IL은 루트 3IP는 루트 3IP. 루트 3IP. 그러니까 상전류의 루트 3배고 단지 위상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이것은 그림을 보면, 벡터 그림을 보면 아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 다시 델타 전선 연결에 정리합시다. 첫째, VL과 VP는 같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L은 루트 3IP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6분의 파이만큼, 즉 마이너스 30도만큼 뒤진다.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델타 Y 등가변은 Y 델타 등가변인데 하나만 합시다. 하나는 역으로 하면 델타를 Y로 등가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모양은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출력이 나오는 거, 같은 동력이 나오는 것을 등가회로라 그럽니다. 그죠?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 그러면은 델타 계산을 할 때 ZAB, ZBC, ZCA, 그 Z 델타가 있을 때 얘가 Y 계산을 할 때 등가 출력이 같이 나오는 회로가 어떤 회로냐? 임피던스를 어떻게 바꾸면 같은 출력이 나오겠냐? 그거를 계산한 식이 왼쪽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일이 하시려 하지 말고 결과만 외워 놓으십시오. 이것은 결과만 외우십시오. 자, 델타를 Y로 변경하면 어떻게 돼? Y는 3분의 1의 델타, Z 델타로 하면 돼요. 다시 Y 결선의 임피던스는 델타 결선 임피던스와의 3분의 1로 하면 뭐라고 된다고? 등가 회로가 된다. 그 등가 변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Y를 회로를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시키면 어떻게 하면 돼? 임피던스를 3배로 하면 된다. 요 결과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기기능사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산업기사나 기사하실 때는 이것을 푸시고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삼상교류 전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일반식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요, ZA, ZB, ZC 각각 임피던스가 다르고
VA, VB, VC가 뭐 VAB, VBC, VC가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은 PA는 어떻게 되나? VAIA. VA가 뭐야? 상전압이지. 그 다음에 상전류. 됐나요? 상전류 코사인 시타 A가 될 것이고, 또 PB는 VB, IB 코사인 시타 B가 되고, PC는 VC, IC 코사인 시타 C가 각각 다를 것이지. 그래서 그 P는 삼상전력은 어떻게 되나? PA 더 PB 더 PC지. 근데 만약에 PA, PB, PC가 크기가 같다면은 임피던스가 똑같고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 평형 삼상회로라면 P는 3VP, IP 코사인 시타가 될 것이다. 됐나요? 여러분은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Y 결선하고 델타 결선이 달라야 이 전기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P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죠. 자, PY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3VP, IP 코사인 시타 맞죠? 그러면 VP는 VL로 다 바꿔볼게요. 실제로 어떤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면 다 순간전압, 선전류로 공급할 테니까, 볼 테니까 속에 있는 건 안 보잖아요. 뜯어놓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VP, IP 코사인 VL, IL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봅시다. 그래서 3 곱하기 VL은 어떻게 됩니까? Y에서는 루트 3분의 VL. IL은 똑같다. 코사인 시타. 그래서 루트 3 VL, IL 코사인 시타가 돼. 됐나요? 그 다음에 P 델타는 어떻게 돼? 델타 계산은 3VP, IP 코사인 시타는 똑같다. 그지? 근데 어떻게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자, 3VL의 루트 3분의 IL의 코사인 시타. 그래서 결국 루트 3VL, IL 코사인 시타. 결론은 뭔 얘기냐면은 P는 3VP, IP 코사인 시타. 맞나요? 또는 루트 3VL, IL 코사인 시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PR은 어떻게 되겠어? 루트 3VL, IL 사인 시타가 되겠지. PA는 루트 3VL, IL이 되겠지. 요 식을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전력을 잽니다. 전력을 잽니다. 자, 3전력 깨보세요. 3전력 전력이 다 다르면 전력계 3개 다 다르면 되겠지 뭐. VA, VB, A, B, C 상속에 3개 다 닮아야 돼. 그러면 P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다. 그죠? 그러면 3전력계가 전력이 똑같다고 하면 어떡해요? 3P지 뭐. P3는 3P지. 됐나요? 만약에 3개를 다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 2개만 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2전력계법을 많이 합니다. 요 밑에 그림 같이. 위에 그리면 3전력계, 밑에는 2전력계. 2전력계가 가지고 한 전력계에서 하나를 중성선 대신에 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VCA를 VB를 연결해서 공통선으로 보는 거야. 그래 가지고 P1, P2가 나왔다면은 P1, P2가 나왔다면은 P는 P1 더하기 P2 하면 되지 뭐. 됐나요? 근데 무효전력 PR은 루트 3 관로고 P1 마이너스 P2. 단 P1이 P2보다 클 때. 요런 정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전력 깨보면 3개를 합한 거, 2전력 깨보면 이렇게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교류 회로는 다 끝났습니다. 교류 전력 3상 교류까지 끝난 겁니다.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비정연파 쪽을 한번 해볼게요. 예, 고생하셨어요.